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현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존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 저희가 직접 진행했고 매번 반드시 나가는 보존공고로 계좌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존공고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존공고란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으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한 보존공고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3번 계좌 내역에 관한 보존공고가 났습니다. 위로부터 보면 금융결제원 운영 사이트에서 제출한 채무자의 각 계좌 내역 1년치를 제출하고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명이 어려운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데 딱 봐도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결제원 운영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계좌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왼쪽에 표시된 메뉴를 보시면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계좌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재진님의 노란색 체크된 란에 활동성 계좌로 살아있는 계좌 총 4건이 보입니다. 농협 1건, 기업 2건, 토스 1건으로 이 계좌에 대해 1년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계좌 내역은 확인됐고 각 은행에 연락하여 최근 1년치 입출금 내역서를 요청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거나 각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계좌 내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재진님의 계좌 내역 중 농협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예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각 은행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보입니다. 이때 보존공고에서 나왔던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서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우선 100만원 이상 내역을 보시는 것처럼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다음으로 위 내역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1년치 계좌 내역을 모두 모아놓으면 100만원 이상 사용 내역이 많아 정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회생도 전자로 진행되는 요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채무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사무소마다 직접 계좌 내역을 정리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된 계좌 내역 보겠습니다. 보시면 김재진님의 100만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해 날짜, 입출금, 거래 내용, 특이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입니다. 이때 특이사항으로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진행하는데 생활비, 카드대금, 월세 등 꼭 사용에 필요한 금액들은 금액이 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 중 소명이 부족한 경우 신인척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금, 도박,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현금 등의 사용처는 문제가 됩니다. 위 사용처는 법원에서 자산은닉 혹은 불필요하게 사용된 금액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청산가치가 늘어날수록 채무자의 월 변제금이 늘어나므로 채무자에겐 불리한 금액이므로 이후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에서 정리한 계좌 내역과 100만원 이상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추가 보존공고가 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존공고 중 계좌 내역 정리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하시면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2025년 보존공고 중 가장 중요한 계좌 내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